잠 못 드는 밤. 정말 어렵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서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뭐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밤에 자주 깨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밤잠 깨는 아기를 키우는 양육자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밤잠 자주 깸 막 이런 걸로 많이 검색을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자주 깨는 원인들 중에 6가지를 좀 뽑아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밤잠 잘 못 자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해서 주말에 좀 몰아자면은 뭐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많이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라도 해소를 하는 게 좋다. 아이들도 며칠 못 잤으면 주말에 그냥 푹 자게 좀 둬야 해요. 맞아요. 패턴이 좀 깨지더라도 만약 평일 동안 아파서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좀 못 잤다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주말에 좀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기들이 밤에 너무 자주 깨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이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원령에 따라서 몇 회를 자는지 몇 시간을 자는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까지 잤거나 그러면 밤잠이 힘들어지고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 낮잠을 반대로 너무 못 자서 그죠? 그럼요. 낮잠을 못 자면 아무래도 아이가 활동 시간이 많아질 거고 그 시간 동안에 과자극이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과자극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깨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게 되겠죠. 네, 과자극 때문에 이완이 안 되니까 그럼 그렇죠. 잠 잘 자기 어렵죠. 자기 한 4, 5시부터 잠을 너무 못 자면 방방 뜨는 것들을 네,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때가 들기 시작하죠. 네, 투정 정말로 엄청. 투정을 엄청 하잖아요. 네. 잠 못 자고 나면은 그러면 딱 이게 어릴 때는 사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짜증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좀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때부터 좀 느낌이 와요. 그다음 세 번째 이유죠. 배가 고파서. 저도 밤에도- 배고프면 잘 못 자요. 요새는 밤중수를 끊어라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맞아요. 전물잠을 만들지 않겠다, 먹잠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냥 빨리 끊어버리고 문제가 네, 생기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앱을 만든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꼭 한번 하루 권장량을 앱이나 아니면 수기로라도 적어가지고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뭐 1, 2주 밤중 수유 없이 한 3개월 아이다. 그런데 뭐 뭔가 새벽에 깨고 달래줘도 잠이 못 들고 공갈로 재워놔도 금방 다시 깨고 그럼 밤중 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죠? 3개월 아이지만 한 달 얘가 밤중 수유 없이 잤는데 다시 이것을 되돌려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왠지 후퇴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후퇴하는 느낌 때문에 밤중수를 끊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의 성장과 발달상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장과 발달에 맞는 기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이유식을 네. 시작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이제 끊어가는 준비는 그때 하셔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일찍 끊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몸무게가 뭐 90% 이상인 아이들이 맞아요. 정말 많아요. 최근은 더 훨씬 많아진 것 네,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하루 잘 못 먹으면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먹는 양이 좀 늘어서 밤에도 계속 먹다 보니 소변이 마려운 느낌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네. 기저귀가 새서 깨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물잠의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네. 밤중 수유를 계속하면서 재우다 보면 엄마는 수유라도 해서 잘 재우겠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네. 수유를 하면 소변이 마렵고 기저귀가 맞습니다. 차면 또 불편해서 깨고. 또 깨고 그럼 계속 밤중 내내 수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네. 아이도 엄마도 못 자는 거죠. 네. 5개월 좀 이상이 됐다면 이유식하는 거를 고려해보던가 고형식은 훨씬 더 소화가 좀 더디 되니까요. 그 다음인데요. 수면 환경
특히 좀 예민한 편의 아이들은 작은 소음이라든지 빛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게 좋고요. 분리수면이 또 되어 있지 않다면 코골이 소리라든지 양육자의 뒤척임 소리 때문에도 정말 많이 깰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환경이 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맞춰줘야 되고, 정말 또 중요한 게 온습도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잠이 얕아지는 새벽녘에는 정말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자분들의 너무 불안감 때문에 아이가 수면 중에마다 가벼운 엥 소리라든지 뒤척임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깰까봐 아. 되려 빨리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죠. 방해가 많이 돼서 깨는 경우들도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분들은 물론 아이가 깰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급하게 개입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건 조금 더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기다리면 스스로 음. 잠자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픈 상황이었다면은 개입을 하셔야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의 몇 분 정도의 시간은 한번 지켜보는 것,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잠들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 정말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진짜 잠이 안 올까 생각해봐야 되겠잖아요. 네네. 진짜 잠이 안 온다는 거는 낮잠을 많이 잤거나 늦게 잤거나 아니면 너무 각성돼 버렸거나 네. 이건 진짜 잠이 안 오는 거겠잖아요. 두 번째는 잠은 오지만 불편해서 못 잘까. 네. 환경, 기저귀가 젖은 거, 뭐 이런 거. 그죠? 또 습관적으로 못 잘까. 음. 이건 양육자가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양육자 개입 없이는 못 자는 습관을 만들었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원인을 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잠 못 드는 밤 정말 어렵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서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뭐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아이도 아마 스스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잘 못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6가지의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의 패턴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어떤 부분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야지 좋을지 하나씩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알잠 프로그램들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잠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